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빅테크에 대한 실적 경계감으로 하락 출발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속에 나스닥 중심으로 밀렸습니다. 3대 지수 이틀 연속의 하락세였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실 텐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바로 경제지표 물가 PCE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9월 PCE 지표가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11월 FOMC에서 빅컷보다는 스몰컷으로 시장의 기울기가 치우쳐가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여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 경기는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국제 유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급락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오펙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 덕분에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징주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시간 외에 주요 빅테크 실적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세 가지를 묶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인텔, 애플 모두 다 실적 발표를 했고 시간 외에서의 움직임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엔비디아가 좀 크게 밀리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관련된 연결고리가 오늘은 악재로서 작용했습니다. 다음은 모닝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적입니다. 아모레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 국내외 사업 모두 다 호조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쪽에서는 아직도 조금은 우울한 모습입니다. 영업 손실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도 적자로 전환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소식으로는 큐라티스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운영자금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닝 리포트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현대글로비스와 그리고 건설사 DLENC가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DLENC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잠정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드디어 마진이 개선된다라는 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넥스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HBM 수혜주라고 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0.7, 1.8% 하락하게 됐고 이때 S&P 500 지수를 크게 내렸던 곳은 나스닥입니다. 무려 2.6%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빅테크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자 AI에 대한 투자가 과연 잘 되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급부상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견조한 물가 지표가 계속 나왔지만 이러한 우려를 털어내지 못하고 시장에서는 실적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한 축인 실적과 그리고 지표가 되겠는데요. 지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9월 PCE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9월 PCE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수치들은 예상치에 부합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가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2.7% 오르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석 달 연속으로 2%대 후반의 모습들에서 더 이상 개선되지는 않는 흐름들은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둔화가 이어지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를 인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다음 달 11월 6일부터 7일입니다. 곧 열리게 되는데 FOMC 의사회에서 25bp 스몰컷 인하에 나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했습니다. 자, 이어서 고용 쪽과 관련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5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자, 우선 헤드라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2,000건 줄면서 21만 6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와 전망치를 모두 다 하회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허리케인에 피해서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보다 정확한 고용 동향은 다음 달에 공개될 미국 노동부의 10월 고용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의 유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이 강력한 수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증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날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WTI가 2.8% 오르면서 70달러 회복을 성공했고요. 브렌트 역시 1% 오르면서 73달러를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이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은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감소해서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이터 통신이 오펙 플러스가 중국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12월로 예정된 원유 증산을 한 달 이상 연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증산 연기는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실적 퍼레이드입니다. 첫 번째 시간 순으로 보게 되면 아마존 실적부터 나왔는데요. 매출이 상회했고 그리고 AWS가 매출이 하회하게 되면서 약간 혼재된 흐름입니다. 그리고 전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대 매출과 기대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었는데요. 이 시간외 주가에서는 이러한 기대 매출과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하락 쪽으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습니다. 아마존 단컵 3.2% 하락을 하면서 종가를 기록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반대로 이 하락폭만큼 모두 다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자, 다음은 인텔 실적 보겠습니다. 매출 상회했고요. 기대 매출과 기대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텔은 구조조정까지 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비용 절감에 대한 내용들까지 겹쳤고요. 시간 외 급등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5% 하락했지만 시간 외에 거의 9%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애플 보겠습니다. 매출이 상회했고요. 아이폰 매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매출과 중국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런 매출 둔화 때문에 장중에 1.8% 하락했는데 시간 외에서도 한 1% 넘게 추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하락하면서 엔비디아도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둘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의 매출의 8%에 기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엮인 거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제 이 회계와 관련해서 악재가 있었는데 간밤에 본장에서도 11% 급락을 더 했었고요.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이 자본 지출이나 그리고 수익화에 대한 이런 곳에 과연 괜찮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찍히게 되면서 이날 AI 동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급락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종가 기준으로 4.7% 하락한 $1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